지난 시간에 이어서 블랙쇼울즈 이퀘이션에 대한 방정식에 대한 그 솔루션에 대한 이제 성질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이제 블랙쇼울즈 이퀘이션에서 이제 콜옵션의 밸류는 우리가 이렇게 구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걸 조금 다시 한번 살펴보죠. 리뷰를 한번 해보죠. 자, 저희가 실질적으로는 이제 파생상품 f가 타임하고 s에 관한 의존하는 함수인데, 이제 이 형태는 이제 실제적으로 콜옵션 같은 경우에는 st-k의 0의 기대값을 구하면 되겠죠. where s of t의 프로세스는 어떻게 주어진다고 했나요? R의 리스크 뉴트럴 상황에서는 시그마의 s of t의 d의 g of t 형태로 주어지고, 실제적으로 st는 뭐 s0의 2의 r-2분의 1의 시그마 스퀘어의 t의 플러스 시그마의 g of t, 또는 라지 t 시점으로 보면 현재 t 밸류가 알려져 있으면 r-2분의 1의 시그마 스퀘어에, 이거는 스몰 t에서 라지 t까지 걸리는 시간은 이렇게 되겠죠. 뭐 요런 형태로 주어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저 f는 어떤 방정식을 만족한다고 했냐면 이런 형태의 방정식을 만족한다고 했죠. 자, 그리고 만기의 밸류는 뭐 max의 s의 라지 t 마이너스 k의 0, 뭐 요런 형태로 되고, 이거에 대한 솔루션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s의 t 시점에 2의 n의 d1에 빼기 k의 2의 마이너스 r의 t 마이너스 스몰 t의 n의 d2가 되고, d1은 어떻게 주어진다고 했나요? 루트 시그마의 루트 t 마이너스 스몰 t 분의, 여기는 자연로그의 k분의 s 스몰 t 값이 주어져 있겠죠. 더하기 r 플러스 2분의 시그마 스퀘어의 라지 t 마이너스 스몰 t고, d2는 시그마 루트 t 마이너스 스몰 t 분의 ln k 마이너스 st의 r 마이너스 2분의 시그마 스퀘어의 라지 t 마이너스 스몰 t라서, 실질적으로 이거는 d1 마이너스 시그마의 루트 t 마이너스 스몰 t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렇게 이제 요약이 된다고 봤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숙제는 이제 크게 보면 어떻게 바꾸면 되나요? 이 부분을 풋옵션으로 바꾸는 거니까 이렇게 바뀌면 되겠죠. 그때 밸류를 해서 이 유도를 하면, 자, p 풋옵션 타입, 이거는 콜이고 풋옵션 타입의 밸류를 구하는 형태로 처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대충 요약이 이렇게 되고, 여기 n of x는 뭐라고 했나요? 인테그럴 마이너스 1에서 x까지 루트 2파이분의 1에 2의 마이너스 2분의 t의 스퀘어의 dt의 적분값, 큐멀러티브 디스트리뷰션 펑션이라고 얘기를 했죠. 정규분포에 대한. 자, 이런 정도로 이제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 시간에는 그러면 그런 솔루션들의 프로퍼티는 어떻게 되느냐 살펴보면, 우선은 S0가 지금 저희는 t 시점에서 만기 라지 t로 봤는데, 자, 현재 시점을 제로 시점으로 보면 스몰 t 자리에 0 넣으면 되겠죠. 그렇게 봤을 때 S0가 엄청 클 때, 이제 엄청 클 때
이 C는 어디로 가느냐? 이 값으로 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put 옵션은 어디로 간다? 0으로 간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되나요? 콜 옵션의 움직임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조금 앞으로 돌아가 볼까요? 자, 우선 뭐 숙제도 얘기를 했고, 자, 여기서 살펴보면, 자, 여러분들이 살펴보면, 저희가 여기서 D는 없어도 된다고 얘기를 했죠. 왜냐면 디비던드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여기 파트에서 D는 없어도 무방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우리는 여기 T 대신에 라지 T 마이너스 스몰 T라고 봤는데, 이거는 시점의 차이라고 얘기했죠. 라지 T 만기가 있을 때 스몰 T를 0의 시점에서 살펴보면 0이 되는 거고, 어떤 T 시점에서 보면 요 사이의 거리가 라지 T 마이너스 스몰 T니까 라지 T 자리에 라지 T 마이너스 스몰 T로 다 바꿔주면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우선은 우리가 살펴볼 거는 S0가 엄청 클 때, 그리고 스몰 T라고 T 시점에서 봤을 때는 T 시점에서 바라보는 가격이니까 T 시점에서는 이미 그 가격을 알고 있죠. 그래서 S0는 S 스몰 T로 바뀌겠죠. 그리고 타임 투 매추리티가 만기까지 남은 거리가 라지 T 마이너스 스몰 T가 되는 거고요. 자, 우선은 여기에서 좀 전에 포뮬러에서 프로퍼티는 이제 S0가 이제 무한대로 가는 겁니다. 굉장히 커지는 겁니다. 그러면 커지면 이 값 자체가 이제 무한대로 가겠죠. 실질적으로. 그러면 D1하고 D2는 전부 다 무한대로 가까이 가는 겁니다. 그러면 무한대로 갔을 때 정규분포의 누적 확률, 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은 1로 가겠죠. 이 값도 1로 갈 거고. 그러면 결국 1로 가니까 여기 값이 S0에 디비던드 없다고 했으니까 0 대입하면 되죠. 마이너스 K에 2에 마이너스 R 라지 T 형태, 또는 라지 T 마이너스 스몰 T 형태, 그러니까 이런 형태. 여기는 없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이 형태로 간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라지 T. 자, 밑에서도 마찬가지겠죠. 밑에서는 어떻게 되나요? 이건 무한대로 가니까 이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겠죠. 이것도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겠죠. 그럼 어디로 가나요? 다 0으로 가겠죠. 그래서 put 옵션은 0으로 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콜은 무한대, 이 값으로 put은 제로로 간다라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S0가 엄청 작으면은 반대로 콜이 0으로 가고 put은 이 값으로 간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반대로 해석하면 되겠죠. 여기서 똑같은 형태에서 이제 S0가 굉장히 작아진다고 했으니까 굉장히 작아지면 요 값이 굉장히 작아지면 이 값은 어디로 가나요? 0으로 가겠죠. 그럼 자연으로 취하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겠죠. 맞죠? 그러면 D1하고 D2는 결국 S0가 작아지면 마이너스 무한대 형태로 갈 거고요. 그러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형태로 가니까 위에 파트를 해석을 하면 거기에 맞게 우선은 D 파트는 없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없다고 취급을 해놓고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니까 이거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D1하고 D2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N of D1하고 N of D2는 전부 다 0으로 가겠죠. 그래서 콜은 0으로 갈 거고요. put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니까 D1하고 D2니까 마이너스 붙이면 플러스 무한대로 가겠네요. 이 값이. 그러면 CDF 값은 1로 가겠죠. 그러면 궁극적으로 K의 2의 마이너스 R 라지 T의 마이너스 S0 타입으로 가겠죠. 그래서 put 같은 경우에는 이걸로 가까이 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볼러틸리티가 그러면 굉장히 커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라지 T가 굉장히 커지면 어떻게 되겠느냐, 뭐 이런 형태로 이제 조금 살펴볼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그 케이스는 어떻게 될까요? 자, 시그마가 굉장히 커지면은 변동성이 지난번에 어느 사이라고 했지만은 커지면은 이 값은 어디로 가나요? D1하고 D2는 D1 같은 경우에는 시그마가 굉장히 커지는 거니까 D1은 어떻게 되나요? 하나 약분되면 분자가 2차니까 분자의 지배를 받겠죠. 결국적으로.
그러면 D1은 어디로 가나요? 시그마는 이제 보통 양수 취급을 하니까 D1은 무한대로 갈 거고요. D2는 어떻게 되나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겠네요. 맞나요? 약분을 하면 그럼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니까 궁극적으로 보면 D1은 무한대로 가니까 콜 같은 경우에는 1로 갈 거고 이거는 0으로 가겠네요. 그러면 결국은 이제 S0 형태로 수렴을 하겠네요. D는 0이라고 했으니까. 자, 뭐 이런 형태고 푹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이제 D2가 마이너스 무한대니까 D2가 플러스 무한대로 와서 K의 2의 마이너스 R 라지 T 형태로 가겠네요. 이건 0일 거니까. 그 다음에 T가 무한대로 가면 어떻게 되나요? T가 무한대로 가면 이제 그런 형태를 T가 무한대로 가니까 이제 만기일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이제 영구적인 옵션 형태라서 perpetual 타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perpetual 타입은 T가 무한대로 한번 콜만 볼까요? 똑같이 극한으로 보면 되겠죠. 여기 T가 무한대로 가면 분자 차수가 T가 더 크잖아요, 지금. 분자가 T 있고 분모는 루트 T니까 무한대로 가면 이건 무한대로 가겠네요. D가 없다면. 맞죠? 그 다음에 D1이 무한대로 가면 이거는 어떻게 되나요? D2는 어떻게 되나요? 이거는 부호에 따라서 다르겠죠. 요 R-2분의 시그마 스퀘어가 0보다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조금 뭐 값이 형태가 다를 것 같습니다. 시그마는 0보다 클 거니까. 그럼 요 부호에 따라서 이제 무한대로 갈지 안 갈지 결정이 될 거고, 거기 타입에 따라서 n of d1하고 n of d2의 부호가 결정이 돼서 처리가 되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살펴보면 되겠네요. 우선 D1은 무한대로 가니까 콜 같은 경우는 이 타입은 S0로 갈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파트는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면 무한대로 가면 이 값이 이제 R-2분의 시그마 스퀘어가 이제 양수든지 아니든지에 따라서 양수면 플러스 무한대로 갈 거고 음수면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건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가더라도 요 파트가 어떻게 되나요? 무한대로 가면 0으로 가겠죠. E2-RT가. 그러면 이 파트는 결국은 이 값에 상관없이 0으로 가겠네요. 그러면 이때는 S0로 수렴을 할 수 있을 거다 라고 판단이 되겠습니다. 자,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 솔루션에서 그 케이스별로 이제 극한의 형태로 취급을 하면 우리가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근사값을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리스크 뉴트럴 밸류에이션은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이제 이 파트를 여기 뮤의 S of t의 dt 지오메트릭 브라우니언 모션에서 이 expected return을 그냥 R로 취급하는 것을 risk neutral, 위험 중립의 세계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떠한 위험 선호도 없기 때문에 그때는 이자율만큼 증가하고 줄어드는 구조로 바뀌기 때문에 이 주가의 expected return도 기대 수익률도 이제 R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 뮤가 블랙숄즈 머튼 방정식에서 미분 방정식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이 이퀘이션은 이제 리스크 선호도에 의해서 영향을 미치는 모든 변수에 대해서 독립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리스크 선호도가 있는 뭐 어떤 팩터의 상품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기에 요소에 전부 독립적으로 노는 형태가 되는 거죠. 미분 방정식은. 왜냐? 뮤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니까 저 미분 방정식의 이제 솔루션은 실제적으로 뭐냐면 리스크 뉴트럴 리스크 위험 선호에 자유롭게 이제 움직이는 형태하고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실제 마켓이 있는 그 형태로서는 리스크 실제 리얼 월드가 있는데 expected return이 있는데 그 형태에서 움직이는 형태나 이제 거기 방정식에서 유도된 형태가 실질적으로는 뮤가 없기 때문에 리스크 프리한 상태에서 유도되는 형태나 실질적으로는 다 같은 솔루션을 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초자산을 뭐로 봐서? 기초자산의 움직임은 이걸 이제 뮤가 다른 걸로 보나 어떤 걸 보나 어차피 미분 방정식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저 뮤를 뭐로 취급해서? R로 취급해서 이제 프라이싱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고, 그래서 R로 둬서 처리를 해서 이제 가격을 솔루션을 구하는 것을 이제 리스크 뉴트럴 밸류에이션의 이제 프린시플 형태로 보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뮤를 R로 취급해서 우리가 이밸류에이션을 하겠다라는 얘기죠. 왜냐? 솔루션에서는 그 미분 방정식에서는 뮤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자, 그러면 리스크 뉴트럴 밸류에이션은 이제 어플라잉을 어떻게 하냐? 이제 실질적으로 미분 방정식에서 뮤가 나타나지 않는 걸 착안을 해서 결국은 뮤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모든 미분 방정식은 같은 형태로 나올 거고, 블랙쇼울즈-머튼 디퍼런셜 이퀘이션이 또는 블랙쇼울즈 이퀘이션이, 그러면 그때 이제 앞에서 봤듯이 그러면 리스크 선호도에 프리퍼런스에 상관없기 때문에 리얼 월드에서 나오는 그 값은 리스크 프리 형태의 월드에서, 그러니까 무위험 상태에서의 세상에서 구하는 것도 결국은 같은 형태를 가질 거고요. 그럼 그런 무위험 상태에서 우리가 밸류에이션 하는 것을 이제 리스크 뉴트럴 밸류에이션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프린시플 오브 리스크 뉴트럴 밸류에이션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 리스크 뉴트럴 밸류에이션, 프린시플 오브 리스크 뉴트럴 밸류에이션에서는 어떻게 적용하느냐? 스탁 프라이스를 뭐로 스탁 프라이스에 대한 익스펙티드 리턴을 뭐로 취급하겠다는 거라고요? 리스크 프리 레이스로 줘서 가정을 하는 걸로 취급을 할 거고요.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옵션의 expected payoff를 계산을 한다는 거죠. 좀 전에 얘기했듯이 콜이면 콜 옵션의 expected value, 요 payoff를 이자율만큼 할인시켜서 구한다는 거죠. 언제? ES of T가 뭘 따를 때? RS of T DT에 시그마 S of T의 DG를 따르는 걸로. 즉, expected return을 뭐로 취급했다고요? R로 취급했다고. 계속 같은 말 반복인 거죠. 그만큼 하나의 프라이싱 처리하는 기법이니까 중요하게 다뤄지는 거죠. 그러면 리스크 프리 상태에서 뭘 처리한 건가요? 이자율만큼 할인을 처리한 거죠. 그러면 결국적으로 첫 단계로는 expected return을 R로 보고, 그 다음에 payoff 펑션을 기대값을 취한 거고, 그 다음에 그걸 이자율만큼 할인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기대값은 먼저 처리하고 이만큼 할인했다, 이렇게 봐도 상관없고, 이제 조금 더 복잡하게 들어가면 R이 랜덤일 수도 있으니까 할인을 하고 이제 기대값 처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유도를 다 했다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포월드도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포월드 컨트랙트를 밸류 가치를 매기는데 리스크 뉴트럴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그럼 페이오프가 ST 라지 K겠죠. 그래서 ST 라지 K를 어떻게 하나요? 기대값을 취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자율만큼 할인을 시키면 될 겁니다. 지금은 스몰 t가 제로이기 때문에 저희가 만개일까지 라지 t이기 때문에 그냥 라지 t로 할인을 시키면 될 거고요. 앞에서 했듯이 처리하면은 이 형태가 이제 S의 t의 기대값에 이자율만큼 할인을 하겠죠. 어느 시점까지? 스몰 t 시점까지 이렇게 할인을 하겠죠. 스몰 t가 제로니까 이제 제로를 대입하면 왼쪽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거 기대값 처리해서 이제 할인을 한 형태니까 이런 식으로 처리되는데,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거는 뭐냐면 앞에서도 계산했겠지만, 그러면 기대값은 K는 상수니까 상관없고요. 이 ST의 기대값은 리스크 뉴트럴이니까 expected return이 R이겠죠. 그래서 R로 형태로 다뤄져서 이 R 형태로 다뤄져서 처리를 하는 거고요. 이 R 형태는 어떻게 되냐면 기대값을 취하면 어떻게 되나요? S small t에 E에 여기가 뮤가 나오죠. 뮤가 R이니까 R에 라지 t 마이너스 스몰 t 형태로 바뀌겠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거는 S 스몰 t 빼기 k의 2의 마이너스 r의 라지 t 마이너스 스몰 t가 되어서 우리가 구하는 형태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스몰 t 자리에 제로를 대입하면 0인 시점의 밸류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스몰 t 자리에 제로를 대입하면 위의 형태가 유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폴드 컨트랙트에 대한 리스크 뉴트럴 이밸류에이션을 했기 때문에 수월하게 이제 요약하는, 한 번 더 리뷰한다는 개념으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요 기대값 S of t의 기대값이 왜 이렇게 되는지, 라지 t의 기대값이 왜 이렇게 되는지는 앞에서 저희가 다 처리를 했죠. 한 번 더 언급하면 S 라지 t는 스몰 t 시점에서 주어져 있다고 보면 이런 식으로 유도가 되겠죠. R-2분의 1의 시그마 스퀘어의 라지 t 마이너스 스몰 t에 시그마의 g의 라지 t 마이너스 스몰 t, 이런 식으로 돼서 이걸 기대값을 취하면 우리가 ST에 이거 S 라지 t의 기대값을 취하면 우리가 이렇게 된다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나온 결과겠죠. 자,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14장의 내용은 이제 요약이 되는 거고요. 이제 저희는 이제 컨티뉴어스 타임의 위에너 프로세스를 다루다 보니까 이 또 프로세스까지 확장해서 다루다 보니까 제너럴라이즈드 프로세스까지 다루다 보니까 이제 블랙숄즈 이퀘이션 보고 거기에 대한 솔루션, 리스크 뉴트럴 밸류에이션까지, 즉 언더라인 어셋을 블랙숄즈 이퀘이션에 요약해보면 블랙숄즈 이퀘이션에 expected return이 나오지 않으니까 언더라인 어셋의 expected return이 기초자산에 대한 기대 수익률이 나오지 않으니까 그 기대 수익률을 무위험 세상에서의 밸류로 처리해서 그냥 아무 값을 가져도 아무 영향을 안 받으니까 무위험 세계에서의 밸류에서 구하는 값하고도 같을 거고요. 그 무위험 세계라는 거는 그러면 결국은 기초자산을 이제 이자할 만큼 기초자산의 기대 수익률, expected return이 이자율이라고 가정을 하는 형태가 되는 거고요. 그때 이제 페이오프에 대해서 기대값을 구해서 이자율 만큼 할인을 하면 이제 그 솔루션이 이제 블랙숄즈 디퍼런셜 이퀘이션에 대한 솔루션하고 일치하는 형태로 귀결이 되는 거고요. 이제 그런 형태를 다뤘는데 주로 이제 디스크릿 타입에서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조금 살펴보기 위해서 12장으로 넘어가서 이제 바이노미얼 트리 형태로 이산화 형태에서는 이밸류에이션을 어떻게 하는지 조금 살펴보시면 이런 리스크 뉴트럴의 개념이 약간 어떤 느낌이다 조금 매치시켜 연관이 조금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리스크 뉴트럴이 좀 더 들어가면 이제 Fundamental Theorem of Asset Pricing, 즉 미적분학에서도 Fundamental Theorem of Calculus,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가 있듯이 여기 이제 파생상품 이쪽에도 Fundamental Theorem of Asset Pricing, 그 Asset Pricing, 자산 가격 결정에 대한 이제 Fundamental Theorem, 기본 정리가 1, 2가 있습니다. 그 버전하고 매치가 되는데 거기 이해를 하려고 하면은 조금 더 깊은 내용들이 필요해서 여기서 다루기는 힘들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개념을 조금 완화시켜서 리스크 뉴트럴 이밸류에이션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때는 기대 수익률이 R로 취급해서 이밸류에이션을 그 페이오프의 기대값을 취해서 이자율만큼 현재 시점으로 할인하는 그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는 이제 그렇게 심플리파이를 해서 expected return mu를 R로 취급해서 우리가 다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조금 편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여튼 12장으로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